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오늘 공식 출항을 했습니다. 비대위원회에서 이제 청년 3명, 여성 2명이 포함되고 아침 회의도 대표와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외에는 발언도 못하게 한다.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통합당 얘기니까 천하람 위원장님 같이 이제 청년 목소리 냈던 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좀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이렇게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네. 보수정당 역사에서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보면 최고위원회 회의든지 비대위원회 회의든지 보면 다들 원고 준비해 와가지고 네. 줄줄 읽고 그 뭔가 어떤 튀는 어떤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발언을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로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하면 마치 좀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이번에 들어가신 젊은 분들께서 발언을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 예.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 위원장님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자기 당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박 대변인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원래 시작은 항상 좋은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실제로도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김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들이 변화,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변한다, 보수가 변한다, 보수가 진짜 변하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좀, 청년으로서 물론 이렇게 청년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고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피커를 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다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실제로 일단 이 비대위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길지 않고요. 그 안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가 이제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미래통합당 안에 당내 인사가 새롭게 당권을 잡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변화들이 유지될 것이냐. 네. 좋은 변화들도 사실 당권을 새로 잡은 사람이 없애겠다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예. 지속 가능한 변화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네,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지지율 좀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42.1%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6.3%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격차가 지난 주보다는 조금은 좁혀진 상황입니다. 우리 박성민 대변인, 민주당이 그래도 이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뭔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항상 이제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는 것이 긴장감 속에 이제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만 저희는 일단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저희는 국민들 앞에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까지 정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지지율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이런 정치적인 관점은 조금 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정책의 발굴이나 입법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지지율 상승이 당 자체에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지지율도 주시함과 동시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율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올랐으니까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민주당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요. 네. 만약에 저희 당에서 이제 윤미향 의원님 같은 이슈가 있었다면 네네. 정말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 즉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께서 저희 당으로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 김종인 비대위가 이번에 출범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은 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좀
덜 뻔하고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국민들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네. 민주당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당으로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단순하게 무슨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런 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소위 전망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앞으로 뭐를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우는 게 지금 뭐 약자와의 동행 이걸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또 당론 1호 법안으로는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 오늘 뭐 제출한다 그러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일하는 국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좀 보여주기식의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그래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뭐 약자를 품는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 보수라는 세력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는 정말 좋은 변화이고요. 네네. 정치상으로도 정치 지형상으로도 봤을 때 우리의 복지 담론이라던가 경제 담론 자체가 굉장히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 자체가 당내 인사들에게 얼마나 공감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결국에 이것이 당의 입장을 넘어서 입법화가 되고 정책으로 밀어붙이기까지 당내의 그 수많은 갈등과 설득, 토론 그 과정을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가 수행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저도 통합당 분들과 몇 번 토론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지만요. 네네. 그분들이 약자의 공감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그 포용적인 정책이라던가 그 약자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하세요. 예. 실제로 뭐 기업의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기조 자체가 이렇게 전환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보여주기식이랍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정책에 반감이 심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않아요? 정치에서는 사실 보여주기도 중요하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부터가 사실 국민들께 다가가는 첫 번째 걸음이니까요. 물론 어떻게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지난주 말에도 보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금요일에도 토론회도 개최하고 굉장히 뜨거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께서 듣고자 하시는 말씀 해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에서도 우리가 좀 바뀐 세상에 너무 적응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따뜻한 보수, 저는 이런 말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보수는 원래 따뜻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보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100마디 말보다는 앞으로 우리 김종인 비대위가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들의 정말 필요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당이다. 이걸 보여드려야만 이게 더 이상 보여주기식이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로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죠. 이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분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각각 어떻게 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전략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에 가장 이제 반감이 많이 가는 이유는 첫 번째, 합리적인 척 하나 그 합리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진보를 공격하는 보수의 프레임이 감정적이다라던
라든지 실책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능력주의에 이제 폄하를 하는 식으로 항상 공격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수는 그럼 과연 그 능력이 있느냐, 그런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을 해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20대 국회에서 너무나 여실히 바닥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이제 구태의 습관이나 그동안 잘못됐던 관습을 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저희가 권위주의나 가부장적인 태도, 그리고 국민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재빠르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비호감을 벗어나고 나면 저는 우리 젊은 분들께서 저희 정당을 꽤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자유와 창의성이 더 필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기존처럼 틀에 박혀서 정부가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거나 무조건 잘 먹게 잘 살고 되는 그런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가면 갈수록 어떤 이재명 지사님처럼 모든 걸 정부가 앞장서서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고 뭔가 공공 배달 앱식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걸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빨리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저희 당 스스로도 모든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도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는 조금 한 발 빠져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잘 해드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자유롭게 본인의 꿈을 펼치고 싶으신 우리 젊은 분들께서 우리 당을 더 많이 선택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앞으로 전망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